자, TC01의 예제 12번 같이 보겠습니다. 수열의 식이 주어져 있고요. 이 수열 AN의 수렴할 조건과 그때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AN에 대해서 식을 좀 구하기 위해서 식을 살짝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B의 AN 마이너스 알파.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과 지금 현재 쓴 식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알파에 대해서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알파의 1-p는 q가 되어야 하죠. 자, 상수항이 같다는 걸로 그냥 식을 세운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알파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p는 1이 아니어야 되겠고 그때 알파의 값은 1-p분의 q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아까 변형한 이 수열의 식을 보면 얘를 bn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은 bn 플러스 1이 되죠. 점치 하나만 올라간 식이니까 이 형태가 보면 b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n 즉 등비수열이 되는 것이죠.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bn은 그러면 초항 b1 곱하기 p의 n-1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원래 형태대로 다시 복원을 시킨다라고 하면 bn은 an-알파였고 b1이라고 하는 것은 a1-알파가 되는 거죠. 그것의 p의 n-1승. 아까 구한 알파까지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an은 a1-1-p분의 q 그리고 p의 n-1승 여기는 알파 다시 이항에 가서 1-p분의 q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자, 이 수열 AN이 수렴할 조건을 구하는 문제예요. 그러면 자, 일단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자, 여기 p의 n-1승에 곱해져 있는 값인데 일단 첫 번째 이 값이 0이라면 a1-1-p분의 q 요거의 값이 0이라면 p의 n-1이 곱해져 있어도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그때 an 값은 1-p분의 q가 되죠. 그죠? 즉 이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초항 a1이 1-p분의 q가 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볼까요? p의 n-1승이라고 했는데 이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라고 하면 n이 무한으로 갈 때 p의 n-1승은 어디로 가요? 0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. 즉 리밋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을 계산을 해주면 이 p의 n-1승 이것이 0으로 가서 남는 게 1-p분의 q 자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지금 두 가지 조건 구했어요. 초항 a1이 1-p분의 q라면 an은 1-p분의 q가 되는 것이고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때 an의 극한도 1-p분의 q가 된다. 그죠? 자, 그럼 이제 뭐가 남았나요? 아까 처음에 알파를 구할 때 p가 1이 아니란 조건이 있었잖아. 자, p가 만약에 1이라면 이라고 가는 거죠. p가 1이라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q. 자,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. 여기에서 이 더해지는 계속 더해지는 이 q의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an 플러스 1은 an. 자, 요거 다시 an 마이너스 1. 띡띡띡띡 가서 a1. 이것은 얼마? a. 즉 p가 만약에 1이고 그리고 q가 0이라고 한다면 an의 극한은 무엇이다? a이다. 그죠?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. 자, 그럼 우리가 따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p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. 그죠? p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수렴할 수 있나요? 아니요. 없습니다. 그죠?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거냐면요. 직선으로 연결을 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. 자, y는 px 플러스 q 이 형태를 보면 a1을 대입해주면
A2가 나오고 어떤 식에? 이 식에. 그것의 결과 A2를 다시 대입해주면 A3이 나오고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경우의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.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자, 요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. 그리고 Y값을 찾기 위해서 자, Y = X를 하나 그려볼까요? 잘 안 보이네 색이. 자, 연두색으로 가봅시다. 여기 Y = X, 여기 Y = X. 그죠? AN에서 시작을 합니다. AN, A1. 자, 이게 값이 A1이라고 한다면, 자, 이곳의 결과 얼마? A2. 그죠? 그런데 이 A2가 연두색 선을 따라오면 이게 다시 A2가 되죠. A2의 함수값은 조금 구분해 볼까요? A2의 함수값은 저기 이 주황색을 따라가서 여기 A3이 될 거예요. 그지? A3은 다시 Y = X 연두색 선을 따라가서 자, 여기가 A3이 됩니다. 쭉쭉쭉쭉 가다가 결국에 이 주황색과 연두색의 교점까지 온다고 하면 더 이상 변화가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임이 없죠. 자,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? AN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AN의 극한이 지금 어떻게 존재했냐면 주황색 직선 PX 플러스 Q와 그 다음에 연두색 직선 X의 교점으로 간 거잖아. 그러면 자 1-PX는 Q가 되고 그 X는 1-P분의 Q. 자, 결과가 어때요? 아까 이 왼쪽에서 구했던 극한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P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큰 경우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1보다 큰 경우의 그림을 비교한다고 하면 자, 이렇게 주황색 직선이 가파르게 그려질 거고 Y = X는 자, 이렇게 똑같이 그려봅시다. 이렇게. 자, A1이 자, 여기 있다고 한다면 A1의 함수값은 저기 위에. 그죠? 그럼 A2가 여기 정도 존재하겠네요. 그럼 이걸 다시 Y = X 따라가서 A2는 더 커졌어요.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계속 값은 커지기 때문에 얘는 수렴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즉 P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얘는 수렴할 수가 없어요. 자, 정리해주면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이러한 극한이 존재했고 극한값이 존재했고 그것을 자, 여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. P가 1인 경우 Q가 0이라고 한다면 이 주황색 직선과 연두색 직선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. 일치.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값으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어차피 수렴하는 값은 A로 가는 거죠. 근데 P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, 이 밑에 그림이었어요.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그려지는 여기. 이 경우에는 수렴할 수 없겠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. 식으로 구한 것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 것 둘이 비교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.